안녕하세요. 글로벌 로턴스 최영석입니다. 현대자동차하고 웨이모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에 웨이모의 자율주행, 6세대 자율주행 기술을 채용해서 웨이모의 로보택시로 납품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로보택시의 확대, 그리고 자동차 산업 구조의 변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구글 웨이모는 기존에는 제규어 IPS에 자율주행 기술을 채용해서 운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지크하고도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GM 크루즈는 그들의 차를 우버에게 납품하게 됐습니다. 아마존 죽스도 마찬가지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은 웨이모나 크루즈에 비해서는 속도가 좀 늦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은 중국이 훨씬 더 빠르고 더 다양합니다. 우선 바이두만 예를 들자면은 올해 5월 달에 6세대 로보택시를 출시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레벨 4입니다. 바이든은 자율주행 주행거리 1억 km 돌파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바이든 로보택시는 중국에서 작년 4월 달에 200만 회를 돌파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올해 6월 달에 그것이 600만 대, 3배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포니 AI라든지 위라이라든지 다양한 회사를 더 합치면 훨씬 더 많겠죠. 그만큼 미국보다는 중국에서 로보택시에 대한 붐이 더 빨리 일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웨이모는 그들의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는데 당장의 웨이모는 미국의 피닉스하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 전 지역에서 되는 건 아니죠. 일부 한정된 지역에서 하고 있고 어쨌든 주간 10만 대 이상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오스틴을 하고 내년에는 애틀랜타로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인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현대자동차 아이노 5에 초기에 그들의 시스템을 채용해서 그들의 6세대 자율주행 기술을 채용해서 내년 말부터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그 내후년경에 만약에 테스트가 완료되면은 웨이모 원 서비스에 그 차를 투입하고 또 몇 년 내에 그 차를 이용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2, 3년, 3, 4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 차를 어디서 하느냐? 현대차는 아시다시피 이달 안에 지금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가동을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아이노5가 생산됩니다. 그 차에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웨이모의 자율주행 6세대 기술을 채용하고 그것을 납품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웨이모 입장에서는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있는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공급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을 삼을 수가 있고요. 그들 나름대로 하드웨어를 이중화하고 현대차하고 웨이모하고 또 자율주행 특화 사양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도 여기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웨이모의 자율주행 기술은 라이다를 채용합니다. 라이다도 360도 라이다를 채용합니다. 물론 그걸 포함해서 4개의 정밀 라이다 센서가 채용이 됩니다. 이 라이다는 사실은 테슬라는 카메라 8개만으로 하고 거기에서 또 인공지능과 뉴럴넷,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해서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웨이모는 그에 비해서 13개의 카메라를 고해상 카메라를 탑재하고요. 4개의 라이다를 사용하고요. 6개의 레이더를 채용합니다. 또 외부의 소리 감지를 위해서 오디오 수신기도 채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그것 자체를 듣는 것으로서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안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평가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는 내용인데 제가 지금도 각 엔지니어들 만나서 질문하면은 라이다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더 지배적입니다. 그건 당장에 누가 옳다 그러냐 판단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어쨌든 웨이모의 6세대 자율주행 기술의 장점은 성능이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해상도가 높아졌고 감지 범위가 넓어졌고 컴퓨터 성능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가 더 고성능 반도체가 채용됐다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지금 이 분야에서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엔비디아하고 퀄컴을 쓸 수 있는데 엔비디아 것이 지금 사용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또 한편으로 퀄컴이 최근에 인텔을 인수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다른 지금 양상이 전개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웨이모 6세대는 그들이 그동안에 심혈을 기울인 기술에 대해서 모든 기술력을 총동원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물론 안전성을 위해서도 주약 안에 500m 전방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한 200m 정도가 보통이었습니다. 근데 웨이모는 이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된 충돌사고가 57% 줄었다. 신체 부상을 초래한 충돌사고가 85%
줄었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를 기술적인 센싱, 여러 가지 컴퓨팅 등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6세대 기술은 5세대에 비해서 상당한 비용 절감 실현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될지는 지금 그렇게 수치로 발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목을 끄는 것은 악천후 대응 능력인데요. 열에 약하죠. 컴퓨터이기 때문에. 자동차는 지금 자동차 전기차를 포함해서 지금 등장하는 전기차 대부분 다 컴퓨터로 제어돼서 가동합니다. 구동됩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구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컴퓨터는 열에 약합니다. 그럼 자동차는 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달성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안개하고 비, 우박이나 얼음도 센싱한다. 저는 사실 이게 좀 언뜻 와닿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작년에 발레오 세계적으로 유명한 라이다 센서 회사죠. 그 회사의 CTO 기술 책임자가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올해 안에 여러분들은 비도 것도 눈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보게 될 것이다. 자기가 출시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여기에 채용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굉장한 진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테슬라의 카메라만으로 한 것과는 또 다른 기술적인 진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웨이모의 자율주행 6세대 자율주행 기술은 각기 다른 도로의 상황 따른 그 도로에 따른 특성도 모두 소화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웨이모는 그 전에 지크하고 협력을 발표했죠. 지크의 미니밴에 6세대 자율주행 기술을 채용해서 로보택시를 운행하겠다. 물론 이것도 역시 테스트 기간 등 여러 가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우선은 그 차를 샌프란시스코 등 여러 도시에서 운행을 시작한다고 했지만은 문제가 생겼죠. 지난달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그동안 25% 부과되던 관세가 100%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에는 그 차를 가져와서 생산해서 만들어서 채용할 수 있었는데 이게 안 되면은 지금까지 나온 뉴스로는 웨이모가 그 차를 캐나다로 수입을 해서 캐나다에서 조립을 해서 캐나다에서 다시 미국으로 수입하는 그런 우회적인 방법을 택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산 차가 그대로 들어오면 비용 증가 때문에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현대 웨이모는 이미 상당 시간 전부터 다른 대안을 모색해 왔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계산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과로 바뀔지 모르는 전기차 상황도 웨이모가 지금 다른 대안을 찾게 된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웨이모가 이렇게 하는 배경에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그들의 로보택시 시장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에다가 그들의 시스템을 적용해 보겠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반화가 가능한지를 보겠다. 그러니까 모든 차에 어떤 차에나 이런 그들의 자율주행 기술이 채용될 수 있는지 그걸 확인하겠다는 것을 저는 읽힙니다. 그럼 지금은 아이오닉 5, 지커 뭐 이런 차에다 적용해서 그들 로보택시를 사용하겠지만은 여기에서 성공한다면은 아예 자율주행 시스템을 지금까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데 힘들어해 온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IT 기업, 외부의 파괴적 경쟁자가 자동차 산업을 주도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단순히 웨이모가 로보택시를 현대차에다가 적용해서 로보택시를 사업을 늘리겠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들의 시스템을 팔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자동차 회사에서는 지금 당장에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만약에 이게 완벽하다면요. 물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요. 이게 핵심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에 웨이모 입장에서는 그것을 핵심이고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들이 그 아이오닉 5 조지아주에 새로 건설되는 그 전기차 공장에서 그들의 생산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더불어서 올해 1월 달에 투자를 중단했던 미국의 자율주행 회사 모셔넬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우선 웨이모와의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방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읽힙니다. 일단은 로보택시를 납품하겠지만 납품해서 그들의 웨이모의 시스템을 가져다가 시스템을 개발하다 보면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데 반도체는 지금 엔비디아가 고성능 분야에서는 일단 가장 앞서 있고요. 그 다음으로 퀄컴이 있고 인텔이 있었는데 인텔이 지금 퀄컴한테 인수된다는 뉴스가 나왔죠. 이것도 또한 새로운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것이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고 다른 회사를 포함해서 인공지능이 보편화되는 길을 걸으면서 고성능 컴퓨터는 당연한 걸로 좀 여겨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다른 업계의 변화가 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통용되려면은 전력이 엄청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그게 GDP에 반영되려면 10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것은 시간은 그렇게 함부로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더 빨리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기술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들의 기술을 좀 더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주도권을 잡아야 되죠. 여기서 웨이모하고 현대차가 전략적 제휴를 했지만 사실은 둘이 본격적인 경쟁을 하기로 한 것으로도 읽힙니다. 그러니까 웨이모 입장에서는 자동차 회사하고, 자동차 회사 현대 입장에서는 이 IT 회사하고 이 경쟁을 통해서 그들의 살 길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차하고 웨이모하고 지금 전략적 제휴는 우선은 내년 말부터 테스트를 시작하게 되고, 그게 웨이모원의 로보택시의 서비스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이 발달하고 안전성도 높아지겠죠. 근데 저는 그보다도 지금까지 수차례 강조해 왔지만 자동차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해서 저 주목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는 부품회사의 부품을 납품받아서 그들의 시설 내에서 자동차를 개발해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마케팅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비자와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서 거대한 부가가치를, 많은 부가가치를 누려왔죠. 그게 수익원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승차 공유업체나 로보택시 업체한테 차를 납품하는 지금 일이 벌어들고 있는 것이죠. 지커도 그렇고 제거도 그렇고. 당장에는 판매 대수가 그를 통해서 늘어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계속 늘어난다 하더라도 결국 자동차 회사는 소비자하고 직접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부가가치 창출이 적어집니다. 그 전에 차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반도체를 써야 되고 AI기술을 활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배터리를 써야 되고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그런 기술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늘어나죠. 그런데 그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소비자하고 만나지 못한다면은 승차 공유업체나 로보택시한테 그들의 주도권을 뺏긴다면은 수익을 창출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GM하고도 협력하고도 웨이모하고도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그건 물론 현대차만이 아닙니다. 폭스바겐이 밀비안에 투자한 것도 그렇고 중국의 샤오펑에 투자한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동차 산업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통상적인 마인드로는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GM하고 현대가 전략적으로 했다고 해서 GM의 차를 현대차 이름으로 팔겠다. 현대차가 GM의 차를 생산을 팔겠다. 그런 정도 수준에서 멈춰서는 것은 시장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지금은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한 대로 세상이 그 AI 시대로 바뀌기 때문에 완전히 전혀 다른 형태로 가서 자동차에서는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길 것이다. 그렇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년 전에 테슬라가 2천만 대 시작 얘기했을 때 모든 미디어들은 테슬라가 자동차 산업을 모두 장악한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테슬라 2천만 대 말 안 나오죠. 테슬라는 지금 방향을 바꿨죠. 방향을 바꿨다고 떠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공략할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이 그렇게 정해졌고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 내용을 사건을 통해서 이슈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